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KGM이 17일 평택에서 KGM의 미래를 알리는 KGM 포워드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KGM의 향후 전략도 나왔고요. 앞으로 어떤 신차가 나오게 되는 건지, 그리고 몇 가지의 신차가 나오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기다렸던 차 있잖아요. 포란도 후속이라고 하던 KR10, 이거 취소된다 어쩌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이날 분명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파워트레인,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타보면 되게 좋아요. 괜찮은데 근데 그게 토레스에만 들어가니까 좀 아쉽다 했었는데 이제 더욱더 많은 차에 확대된다고 하니까 오늘은 KGM이 발표한 내용, 이게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모빌리티, KGM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행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KGM 포워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주 내용은 다양한 차, 친환경차를 더 많이 내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가장 바랬던 얘기죠. 다양한 차 좀 나와야지. KGM 지금 차가 너무 없잖아. 너무 올드하기도 하잖아. 이제 새로운 차가 나올 때가 정말 됐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디젤 차 이제 그만 나와야지, 이제 좀 새로운 파워트레인 넣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 친환경차도 많이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금 뭐 KGM 팬들이라든지 영업사원분들이라든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보죠. 어떤 식으로 나오나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신차 7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2025년인데 올해 나오는 차는 카운트하지 않고요. 내년에 나오는 차부터, 그러니까 향후 4년간이죠. 4년간 7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한 해에 1개에서 2개는 나온다는 겁니다. 야, 드디어 KGM이 뭔가 보여주겠구나 라고 생각되는데요. SUV 라인업이 확대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협업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협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이번 행사에서는 KGM이 앞으로 내놓는 신차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선보인 자리인데 어떤 차가 나오게 되나. KGM은 SUV 중심의 실용적 라인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이 KGM이란 회사 자체가 SUV 전문 메이커, 하동환 자동차에서 시작된 메이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UV에 자신이 있다, 사람들의 이미지도 우리가 SUV를 잘 만들 걸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게다가 SUV 인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욱더 촘촘하게 다양한 차종을 내놓겠다라는 의미로 비춰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가 나오길래 그렇게 얘기하나. 첫 번째로 나오는 차 SE10이라고 합니다. SE10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차를 가리켜서 렉스턴 후속이라고 읽죠. 지금 렉스턴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아직 확정은 아니긴 한데요. 어쨌든 T2X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T2X 플랫폼은 중국 체리에서 내놓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제규어 랜드로버에도 쓰이는 예정이라고 하니까 KGM 렉스턴이 제규어 랜드로버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JLR이라고 얘기하죠. JLR은 M3X 그리고 E0X 이런 플랫폼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플랫폼이 바로 체리가 개발한 플랫폼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오해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제규어 랜드로버가 전 세계의 차를 판매하고 있지만 그 차에 다 들어가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중국에다 판매하는 자동차를 위한 중국 전용 플랫폼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워낙 크잖아요. 중국 시장 자동차를 3천만 대를 넘게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팔긴 팔아야 되는데, 근데 중국 시장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자니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도 않아. 워낙에 이게 치열한 시장이고 박 터지는 시장이고 다 머리끄댕이 잡고 서로 싸우고 너 죽냐 나 죽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누군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죽더라도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중국 자동차 회사와 협업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중국차와 협업을 해서 중국 시장 전용 랜드로버를 내놓는다는 건데, 다들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중국에 팔던 차 여기 괜찮네, 해외에도 좀 내놓자 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아직 모른다. 그래서 렉스턴 후속으로 나올 이 차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건 지금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왔던 F100인데요. 요렇게 나올 것인지 아직 모르고요. 상하이 모터쇼에서 렉스턴 후속이 될 거다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차 있죠? 요게 바로 티고9이라고 하는 차인데 플랫폼은 이 차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디자인은 동일할지 아닐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한국적으로 디자인도 잘 바꾸고 여러가지 한국적인 기술들 많이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서 개선해야
될 부분 잘 개선하고, 그리고 중국차에서 뭐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런 것들 다 바꾸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고 우수한 대한민국의 자동차로 잘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플랫폼이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KGM 자동차는 글로벌 협력을 계속한다고 하는데요. 꼭 이 회사랑 하겠다라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여러 회사들과 협력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이번 협력은 적어도 단순한 신차 개발에서 벗어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SDV로 전환하는 과정, 그리고 자율주행에 가까운 그런 운전을 하는 과정, 그리고 E2E 아키텍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적인 기술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기술 제휴를 하게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KGM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눌러보다 보면 요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특히 계기판 같은 것도 봐도 계기판 소프트웨어 조금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 개선하겠다는 얘기죠. 다양한 회사들과 다양한 협업들 하는 거 KGM이 원래부터 잘했던 겁니다. 네이버 클로버하고 협업을 통해서 네이버 클로버를 안에 집어넣은 이 인포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죠. 나머지와 결합에 있어서 조금 삐걱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제휴를 통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 아주 잘하는 회사니까 앞으로 또 체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글로벌 파트너들하고 좋은 제휴를 통해서 좋은 자동차 만들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KGM이 내놓는다는 자동차 두 번째 KR10입니다. 요거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코란도를 닮은 SUV다 해서 많이 기다렸는데, 근데 문제는 이 차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드롭됐다 이러면서 다시는 안 나온다 했었는데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그때 보여줬던 KR10 요 디자인이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거듭나게 될지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R10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일까? 내년이거나 어쩌면 내후년일 수도 있겠다. 나머지 5종이 더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확정적입니다. 뭐냐면 MPV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망한데 지금 카니발하고 스타리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스타리아는 MPV라기에는 벤의 이미지가 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쌍용차 시절에 코란도 트리스모라는 차 있었죠. 근데 그 코란도 트리스모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었던 차입니다. 왜냐면 차가 좀 작아서 이 코란도 트리스모는 그다지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문짝 같은 경우에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고 스윙 도어였는데 스윙 도어도 조금 아쉬웠죠. 그러면서 단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MPV를 내놓고 고급화도 시키고 그래서 인기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어떤 차가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차종은 확정인 셈인데요. 나머지 4가지 차종은 도대체 SUV가 될지 세단이 될지 뭐 MPV가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요. 지금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엑슬란틱스라는 차인데 여기 잘 보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고 그 밑에 한국 한자로 써있고 그 밑에 보면 KG 모빌리티라고 써있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KG 모빌리티, 이런 차를 KG 모빌리티에 보여주면 KG 모빌리티가 요걸 가지고서 요거 어떻게 우리가 쓰겠습니다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용 자동차로 KG 모빌리티에 납품한 건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중국 체리가 만든 자동차를 KG 모빌리티에 넘겨준 걸로 보여줍니다. 뒷모양은 패스트백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세단이거든요. 어떤 면에선 테슬라를 많이 닮았어.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S의 중간 정도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가운데 대형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있죠. 테슬라처럼 그 아래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2개, 그리고 이 슬라이딩 같은 건 완전히 테슬라를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부분에 헤드램프 아래쪽에는 이렇게 램프가 차차차차 이렇게 아주 작은 램프가 박혀 있는데 이 안에 패턴들이 이렇게 쫙 움직여지는 그런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G 모빌리티가 차세대 자동차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알 수 없고요. 어쩌면 체리 자동차가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를 풀세트로 받아서 그 중에서 어떤 차에 어떤 기능을 가져다가 쓰겠다 이렇게 제휴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용 차량으로 받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KG 모빌리티 관계자들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몇 년간 7개의 차종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오는 7개의 차종 외에 당장 나오는 차들도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약을 받은 차가 있는데요. 바로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KGM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좋습니다. 차가 너무 잘 나왔어요. 달리는 느낌 보면 전기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 기존 KGM의 파워트레인을 타다가 1위로 넘어오면 그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KGM 잘 만들어 놓고 이거 파워트레인 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이런 파워트레인을 얹어주니까 만족감이 굉장히 높았고요. 일단 정숙하고 가속감 좋고 달리는 느낌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물론 뭐 뒤로 밀리는 건 어떻게 해결해야지 아마 요즘은 해결됐겠죠. 당연히 해결해 주셨을 걸로 믿고요. 나중에 시승할 기회가 있으면 꼭 확인해서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있던 파워트레인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액티언에 얹어서 액티언에서 주행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요. 액티언은 지금 20인치 휠을 끼우고 복합 연비 리터당 15km를 자랑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연비 그런대로 괜찮아요. 투싼 하이브리드는 하나 작은 휠 19인치 휠을 끼우고도 14.9km/L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 더 좋다. 근데 스포티지가 19인치 휠을 끼고 복합 연비 15.6km/L니까 스포티지보다는 조금 못하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KGM은 액티언이 스포티지나 투싼급이 아니다. 그 이상급이다 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연비를 비교하자면 그 중간 정도 되는 연비다. 실제로 크기는 훨씬 더 크죠. 조금 더 큽니다. 말 잘해야 돼. 50mm 정도 더 길거든요. 50mm 더 기니까 한 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비슷한데 조금 더 긴 정도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실 구매 가격을 놓고 보면 3,650만원에서 3,750만원.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나쁘지 않다. 가격은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단일 트림으로 내놓고 있는데 단일 트림이면 가격도 조금 낮아야 될 것 같아요. 3,650 쪽에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 3,35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이나 더 비싼 거라면 옵션이 더 높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시작 가격이 높은 거 요거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할부 프로그램도 새롭게 생겼는데 할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선납금이 30% 잔존 가치를 50% 남기면 한 달에 19만원만 내면 3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젊은 분들은 납입금만 보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전체를 다 보셔야죠. 올 납입금 싸네 하고서 함부로 사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총 납입 금액은 얼마인지 신차를 현금 박치기 했을 때랑 얼마나 더 비싸지는지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은 더 늘어납니다.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픽업 트럭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KGM 픽업 트럭은 이제 무쏘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무쏘 EV만 해도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죠. 액티언이나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보면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 하이브리드를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하이브리드 트럭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들어서 트럭은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죠. 원래 포터 봉고는 당연히 디젤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디젤이 안 나옵니다. 단종됐어요. 이젠 LPG로만 나온다. 이거 잘 모르셨죠? 최근에 나온 기아 타스만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으로 나왔지만 이거는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디젤이 아니라 가솔린으로만 나옵니다. 전 타스만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갖고 뭐 짐도 나르고 이케아도 가고 캠핑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솔린이 너무 무서워. 구독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연비가 5km밖에 안 나와요 이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시내에선 4km? 야, 그건 좀 너무했다. 참아 못하겠다 하는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KGM이 여기다가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KGM은 거기에 더 나가서 EREV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물론 충전도 하죠. 충전도 하고 충전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전기차를 EREV라고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익스텐드 레인지 EV. 그래서 주행거리를 확장시켜주는 전기차라는 겁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갖고서 배터리 쓸 때까지 다 쓰고 이게 부족해지면 그때 엔진을 가동시켜서 이걸 발전기로 전기를 집어넣어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배터리를 통해서 장거리를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기 파워트레인의 장점을 잘 누리면서 장거리 갈 수 있는 휘발유의
장점도 다 누릴 수 있으니까 EREV가 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도 기아도 그리고 제네시스도 EREV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더 먼저 내놓게 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EREV를 론칭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모르죠. 나중에 KGM이 이걸 내놨을 때 인기가 상당히 커진다면 그러면 현대기아도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EREV를 내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KGM 더 많은 제품들을 잘 공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최근 들어서 KGM의 분위기 괜찮아졌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6일에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KGM이 새로운 사명을 도입한 이후에 2년 동안 쌍용차 시절보다 정보량이 100% 이상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긍정, 부정률이 각각 나오는데 긍정률이 무려 75%, 순호감도가 71%. 그래서 이전 쌍용 자동차에 비해서 이 호감도가 월등히 더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KGM이 70년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기업이어서 1954년에 만들어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얼마 전에 만든 것 같은데 가장 오래된 역사다. 요거 보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맞긴 합니다. 맞긴 해요. KGM이 최초의 자동차 기업 맞죠? 원래는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라고 해서 1954년에 만들어졌죠. 그때 당시 하동안 자동차 제작소는 미군 트럭, 미군 지프, 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군들이 전쟁할 때 지프를 한국에 가져와서 그걸로 전쟁 다 하고 나서 그 차를 다시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또 가져가? 그냥 너네 써 하고서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거 갖다가 부족하면 드럼통 갖다가 그걸 펴갖고 차를 좀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땅땅땅 때려서 만든 게 하동안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하동안 자동차가 계속 발전하면서 나름대로 수출도 조금씩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 이후에 사람 이름 붙은 하동환 자동차, 하동환 그러니까 나중엔 좀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동환 아니고 동아 자동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자동차 이름이 바로 코란도예요. 코란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리안 캔 두의 약자입니다. 그게 왜 코란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코리안 캔 두라고 해서 코란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즘 들어서 토레스 같은 차 보고서 뭐 지프를 베낀 거 아니냐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동아자동차가 신진자동차의 후속 거화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때 SUV 4륜구동의 기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지프에 대한 기술력을 그대로 그리고 지프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이랄까? 지프는 원래 전쟁용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 디자인의 소유권이 나고 너는 절대 만들지 마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통에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저작권이 위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동환 자동차 그리고 그 후에 동아자동차, 신진자동차 모두가 다 지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게 왜 쌍용 자동차가 됐냐고? 쌍용 자동차가 된 이유도 있습니다. 81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뭔지 지난번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 만드는 회사가 너무 많아. 너무 치열해서 경쟁을 좀 완화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딱 2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승용차는 절대 만들지 마. 너네는 특이한 뭐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만들어도 되는데 승용차 만들지 마라. 이렇게 경쟁을 없애준 거예요. 그때 자가용을 현대와 세안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동아자동차는 어차피 승용차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현대와 세안이 만들어낸 자동차들이 너무나 잘 나가면서 그때 당시 승차감이 좋은 뭐 폰이라든지 코티나라든지 세안의 맵시라든지 이렇게 승차감 좋은 자동차 시대가 되니까 여기 올라타지 못했던 동아자동차도 당연히 어려워지게 됐죠. 물론 기아 같은 경우는 불이사가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 때문에 이 기아는 승용차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트럭과 밴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밴을 가지고서 이것도 승용차입니다 하고 내세웠던 것이 바로 봉고 신화를 만들어낸 게 바로 그런 거였죠.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었고요. 그때 자가용이 엄청나게 인기였는데 동아자동차가 자가용을 만들지 못하니까 SUV라든지 이런 지프차만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이후에 경영난으로
1986년에 쌍용 그룹에 인수되게 되죠. 그러면서 회사명이 쌍용 자동차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한 39년 전에 쌍용 자동차가 된 거였다. 쌍용은 이름도 멋지지 않았나? 용이 두 개가 쫙 이렇게, 저는 싱글 드래곤이라면 쌍용은 더블 드래곤이야. 얼마나 센 거야. 쌍용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좋았고요. 실제로 잘 되기도 했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990년대 초에 다임러 벤츠하고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차가 무쏘, 렉스턴, 이런 차가 나오면서 엔진과 변속기를 벤츠에서 가져왔어. 얼마나 대박이었겠어. 그때 무쏘는 진짜 그건 저 차 정말 갖고 싶다. 일단 갖고 싶다 소리도 안 했어. 그 무쏘는 정말 넘사, 정말 저 높은 분들이나 타시는 거고 나는 감히 꿈도 못 꾸는 그런 차로 느껴졌어요. 체어맨도 E 클래스를 가져다가 체어맨을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벤츠잖아. 그때 당시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체어맨 탔어. 이재용 회장도 체어맨을 타시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 당시 쌍용이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 그룹사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7년이죠. 그때 IMF 직전이어서 쌍용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걸 대우자동차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쌍용 앞에 그릴을 3분할 대우 로고처럼 그릴을 바꾸고 체어맨도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뀐 적이 있었죠. 그랬지. 근데 대우마저 망하면서 2000년에 다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하이 자동차가 2004년에 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 쌍용에서는 들고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쌍용이 그 데모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때 저희는 쌍용차 홍보실 쪽을 알게 되니까 이 홍보실 쪽은 아무래도 사측이잖아요. 그래서 노조하고 있었던 일화를 홍보실에서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상하이 자동차에서 사장이 왔는데 사장이 올 때 이만한 방망이 같은 거를 들고서 사장실까지 가는 그 복도에 쫙 써갖고 이렇게 바닥에다 대고 쿵쿵쿵 이러면서 마치 군인들 이렇게 제식하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사장이 어디 공장 같은 데 가면 열받아 하면서 갑자기 유리창 빵 깨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쨌든 쌍용과 상하이 자동차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는 상하이 자동차와 헤어지고 쌍용은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죠. 그 이후에 이 회사를 인수한 게 인도의 마힌드라였습니다.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가 쌍용을 인수하면서 티볼리를 내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코란도 스포츠도 내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는 티볼리의 전체 디자인과 설계와 제작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들인 다음에 쌍용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서 다시 매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전기버스 제조사로 알려져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인수에 실패했죠. 실패하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회장님께서 저희 채널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쌍용을 인수해서 잘 만들어 보겠다. 북미 시장도 진출하고 전기차로 전환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그래서 그걸 놓고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아니 자금이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냐? 자금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부족 때문에 이걸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원래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주가 조작이다 이러면서 이분이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송의 결과는 얼마 전에 1심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셨죠.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디슨 모터스 강 회장 같은 경우는 이 에디슨 모터스를 결국에 KGM에 매각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재판에 불려가게 되고 그리고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면서 인수대금을 적지 않게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돌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2년 쌍용 자동차 KG그룹의 9천억 원에 매각되면서 지금의 KGM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는 부디 KGM의 미래에 밝게 거듭났으면 좋겠고 코란도라는 이름 그대로 코리안 캔두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 내수가 아니라 전 세계 해외 시장에 현대기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또 있다는 걸 꼭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GM 잘 되면 좋겠죠? 응원하고 싶다 진짜. 회사가 좀 약간 아담하잖아요. 아담하니까 다부지게 빠른 속도로 뭔가 전환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KGM 화이팅!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